저희가 그때 200억 건축헌금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헌금의 이름을 아주 재밌게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헌금.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했었는데 당분간 그냥 불편해도 학교 강당에서 가자. 200억을 탈북자 주자. 탈북자 주자.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전일 것이다. 우리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라고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0억 작정한 돈 중에 70억을 가지고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힘드냐, 왜 그렇게 다투냐, 왜 그렇게 갈등하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때 65만 원 평균 잡히더라고요. 탈북자 65만 원 갖고 못 살죠. 그런데 한국 사장이 나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주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다 무너진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장에 세워졌더니 공장에서 일하면서 신문기자하고 인터뷰했을 때 인터뷰 기사가 재밌었어요.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약해서, 너무 약해서 나만의 일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으로. 해보면 사장들이 그럽니다. 남한 노동자의 15%밖에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기가 참 힘들어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얼마 받고 싶으시냐고. 그때 한 4, 5년 전에 우리 설문할 때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계산에 저분들에게 100만 원 월급 주면 그 공장 망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저 공장, 저분들에게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우리 교회, 우리 재단이 세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2008년 5월 달에 이제 3년 반 됐는데요. 파주에다가 메자닌 아이팩이라고 하는 박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 데리고 그때 매달 모든 비용 빼고 124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그때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고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때 일할 줄 모르는 탈북자 데리고 사업해본 적이 없는 목사가 124만 원 주고 주 5일 근무하면 그 공장 성공 확률 몇 %입니까? 그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제로죠. 목사님이 몰라서 저런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어느 날 설교했습니다. 그 제목 갖고. 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모를 사람이 어딨냐? 아무리 목사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교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일 안 하면 안 망하지만 그거 망한 겁니다. 왜? 해야 할 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뽑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불경스러운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 거냐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나는 내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 거냐.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되게 기분 좋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믿는다고 뭐 믿습니다 쓰바름만 되게 하지 안 믿어. 중요한 일은 지가 할 수 있으면 해.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안 해. 얘 나는 저들의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 존재냐. 예, 하여간 미션 임파서블 그렇게 제목 잡고 설교하고 공장 돌렸습니다. 흑자 났을까요? 적자 났을까요? 흑자 났을까요? 적자 났을까요? 적자 났죠.
매달 5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저들이 꾀부리고 게을러서 적자가 나면 희망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죽자고 했거든요. 고맙다고. 그런데 적자가 날 때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적자 나면 이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때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 가사가 그냥 그대로 내 가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같았어요. 정말 그 찬송 저만큼 은혜 받으면서 감동하면서 울면서 부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대로 됐습니다. 2008년 5월달에 시작한 박스 공장이 2008년 10월달에 흑자를 냈습니다. 탈북자 고용해서 흑자 내리라고 누구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도 생각 안 했고 탈북자도 생각 안 했고 정부도 생각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돈 몇 푼 남긴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3억 5천, 그때 노동부인지 복지부인지가 3억 5천 들고 와서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그래서 연말에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우드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3억 5천, 우리 재단이 3억 5천, 그때 SK가 3억 원 줬습니다. 10억 들여서 블라인드 커튼 공장 했습니다. 이 공장 작년 초까지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였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나중 예수께로로 돌아섰습니다. 참 기적 같아요. 메자닌 아이팩 박스 공장은 올해 한 40억 매출 목표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올해 1000평 대지에 1000평 공장 새로 지은 공장 사서 이전했습니다. 이제 그 사장이 저를 보면 큰소리 꽝꽝 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거 정말 꿈입니다. 우리가 도왔던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자가 재단을 돕게 되면 이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메자닌 에코원도 한 30억, 25억에서 한 30억 매출 정도 하니까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또 신나가지고 공장을 하나 더 했습니다. 고마운 손이라고 하는 가죽 지갑, 여자 가방 공장인데 그는 솔직히 망했습니다. 손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 공장이 잘 되기 때문에 글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은 좀 손해가 났는데 목사가 돼서 그러겠지만 경제관념이 약해서 그러겠지만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다 탈북자 월급 줬는데 뭐 그 사람들 먹었으면 된 거지. 도둑 맞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공장은 잘 되고 한 공장은 손해 많이 나고 거의 줄여서 명맥만 유지하고 직원들은 흩어서 두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공장이 재밌을까요? 세 공장이 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잘 되는 공장도 신납니다. 그런데 문 닫아가는 그 공장도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기쁜지 아세요? 옳은 일을 위하여 핍박당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맛보기 좀 어려운 기쁨이어서 하나님의 일은 참 재밌다. 돼도 재밌고 힘들어도 재밌다 싶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저희 교회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명동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이니까 제법 몫이 좋은 건물입니다. 그래도 땅 한 평에 한 5천만 원은 줘야 되는 데일 겁니다. 거기 41평 1층에 가게를 잘 내서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북 청년들에게 애들 말로 폼나는 직업 만들어주고 싶어서입니다. 박스 그건 만들 수 있어. 북한 사람들도 커피 안 돼. 그런 고정관념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냈습니다.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커피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커피 바리스타를 시키겠다 그러냐. 근데 제 생각은 아니에요. 탈북자들 대해보니까요. 믿어주고 조금만 참아주고 핸디캡을 조금만 주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 입증하고 싶었어요. 예, 입증이 됐어요. 블리스 앤 블레스 잘 됩니다. 그건 적자 안 봅니다. 적자 안 보고 잘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거 물었어요. 커피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아이들이 코미디했습니다. 바깥보다 비싼 쓴물. 이게 그들이 이해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커피를 팔면서 커피를 사가는 우리 남한 청년들에게 속으로 그랬다는 거죠. 저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쓴물을. 그런데 참고 기다려주고 조금 기다려주니까 이제는 핸드드립해서 커피 잘합니다. 한번 오셔야죠. 이게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돼가면서 지금 이제 다 합치면 탈북자들 한 100명 정도 월급 줍니다. 그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예배당은 없지만 예배당 질돈을 했더니 100명이 월급 받아갑니다. 지난 추석에 박스 공장 사장이 저한테 메일 보냈어요.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평균 200만 원씩, 최소 200만 원씩은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이 차 샀다고, 우리 이 친구들이 좀 개념이 없어서요. K5를 샀대요. 야, 200만 원 받는 놈이 K5 사면 어떠냐? 그러다가, 사봐라. 그게 한이마에 쳤을 때인데 한번 그래도 봐야지 뭐. 그런 생각했어요. 부부가 같이 보니까 뭐 조금 하면 타고 다닐 수 있는데 저는 우리 탈북자가 자가용 사서 몰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금 3년 반 됐는데 그 직원들 거의 우리 공장 떠나지 않고 같이 있어서 이제는 가족 같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합니다. 무슨 직장 예배 없습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제가 암만 그래도 저는 사업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들에게 기업을 통하여 월급을 주는 것이 목표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제 마음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인데 그래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50%는 지금 교회 다닙니다.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4월 달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인을 또 만들어서 이 사역을 아프리카, 말라위, 또 인도, 베트남에 확산합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일단 돈은 한국보다 적게 듭니다. 한국은 사회적 기업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한 10억 정도, 10억을 넣어도 그게 별로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도 뭐 일을 저지르고 아프리카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7,000명 정도 사는 마을을 5년 안에 자립시키겠다라고 하는 UN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어느 재단이 한 400만 불 투입해서 1차 작업을 하고 2차 5개년 계획 때 손을 뗀 마을이 있는데 UN에서 우리 열매 나눔 재단이 그걸 해보겠냐고 제가 그냥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 힘들 텐데요 하고 자문을 줬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힘드니까 우리 보러 하라 그러겠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드냐 안 드냐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하고 하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은 또 어디 쓰냐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8월 달에 아프리카 구물리라를 다녀왔습니다. 5년 동안에 300만 불은 지원하겠다고 그 유엔하고 MOU를 사인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에 한 500만 불은 투입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돈이 절대로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왜 갔는가 하면 가서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빚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는 1951년생입니다.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60년대 초에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5불에서 80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가 베트남이 한 300불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죠? 베트남이 우리 불쌍하다고 쌀 보내준 거 기억하실걸요? 세계 사람들이 쌀 보내주고 우유가루 보내주고 옥수수가루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 우리가 60년 전에 너희들보다 더 가난했다. 빚 갚으러 왔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가 2만 불 시대를 살 때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에 대한 빚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실패를 하는 한이 있어도 빚은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그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열심히.